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강서구청장 선거일 전인 10월 10일 날 국정원은 지난 9월 22일에 종결된 선관위 보온점검 결과를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해킹에 취약하고 조작까지 가능하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해당 보도자료 상단을 보게 되면 키사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국정원과 보도자료 배포 및 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PPT 잠깐 좀 열어주시죠. 네. 거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컨설팅 결과를 국정원과 공동으로 공개하기로 했는데 국정원이 협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관위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키사 또한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과 배포 일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선관위는 최약점이 강제로 공표됐고 키사는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특히 키사와 협의 없이 왜 국정원은 무리하게 배포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날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일 전에 국정원이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키사와 보도자료 내용을 공유하지 못했고 선관위 입장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을 앞세운 선거 개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우리가 키사가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민간 기업의 개별 결과를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없죠. 예, PPT 봐주시면요. 예, 그동안 키사가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은 0건입니다. 이처럼 키사가 해킹의 취약점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취약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한 것이고요. 실제로 10년간 키사는 점검한 기업이 5,557건인데 각 회사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점검 결과 통보 및 보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정원, 선관원, 키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합동 점검과 관련해서 분석한 취약점들이 상세하게 지금 공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관위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국정원은 키사와 그리고 점검 대상인 선관위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취약점 공개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절해서 발표했어야 합니다. 결국 이동관을 통해서 언론 장악, 또 R&D 삭감을 통해서 연구 탄압에 이어서 국정원을 앞세운 선관위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정원은 선거 전날에 지금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했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데요. 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이번 국정원 보안 컨설팅을 위해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심지어 시스템 접속자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모두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의 내부 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해킹에 성공했다고 지금 밝힌 격이거든요. 집주인한테 열쇠를 받아놓고서 현관문 따고 들어가서 보안에 취약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키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검 내용과 결과 전체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도자료 나온 것만 가지고는 그 공개된 취약점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피해나 위험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국정원도 아마 예측하고 그런 판단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을 보니까는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영배 의원께서 아까 질문할 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다시 위원장께서 물어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계시거든요. 그 시스템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해킹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민간 기업에서도 언제든지 점검 결과는 제시되는 결론입니다. 아니, 선관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동안 2,000건이 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하시고 그것을 개별 기업에다가는 권고는 했지만 저걸 오픈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영배 의원께서 추가로 아마 질문하실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선거관리의 물리적인 제도적인 보안과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부활이자 이거야말로 괴담 선동입니다. 실제로 선관위에서 국정원이 취약하다고 밝힌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금 반박을 했는데요. 실제 선관위의 경우 실물표에 대한 점검, 수많은 사무관, 그리고 사무원들의 참관, 언론사의 실시간 공개, 보안관제 시스템 등 2차, 3차의 보안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자, 선관위에 따르면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전제와 함께 그리고 침입, 탐지, 차단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또한 배제하고 실시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전 조건들을 모두 숨긴 채 국정원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선동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순수한 점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대해서는 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사실 저희 기사가 좀 어떤 대등한 어떤 주체로서 참여해서 충분한 정보를 전체를 공유받고 그 내용에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 좀 얘기할 텐데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 시스템 어떤 취약점에 따른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물리적인 어떤 제도적인 법제적인 통제 장치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완곡하게 정부 입장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선관위에 따르면 이러한 사전 조건들을 숨긴 채 국정원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선동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점검이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죠. 국정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부각하려고 한 것이 정말 필요한 불조장을 해서 제외하고 선거 어렵고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면 나아가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모두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한 키사 원장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면서 국정원발로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민무 의원이 Follow the Party를 내세우며 4.15 부정선거를 주장한 데 이어서 다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거죠. 요걸 조심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국민 앞에 이건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 마이크를 통해서. 위원회 마이크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청와대의 용산이정, 영동정원의 조문시소, 보호스태프 등단, 그동안 윤 대통령 결정과 관련된 위원회 일수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번 부정선거 점검도 성공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국정원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발표를 서둘렀는지, 공동점검을 실시한 선관위 그리고 키사의 협의를 공개버릴 정도라면 어떤 정도의 힘이 작동할지 상당한 의구심이 생긴다 이렇게 보입니다. 누가 국정원을 움직였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이라 해도 정확하지 않고 추측된 이런 천공정법 강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할 문제가 아닙니까? 왜 판단? 개별위원 질의도 전체 상황에 맞게 해야죠. 그냥 아무거나 제가 할까요 그러면? 왜? 충분히 가짜 뉴스가 아무 뉴스가 해도 됩니까? 전반적으로 천공정법 강의를 마치 한 듯이 여기에다가 음성을 틀고 화면을 그러면 내가 아무 이야기를 해서 여기 틀까요? 다른 우리
책임져도 돼요. 의원님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이 책임진다고 하면 왜 위원장 나서서 그래요? 그래도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자질과 그게 있다면은 명쾌하게 되지 않는 사항은 여기서 함부로 조용히 하세요. 소리가 오히려 더 크잖아요. 지었으니까 했지. 자, 검열 안 해요. 할 게 있고 국정감사장에도 조용히 하세요. 검열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거를 판단하는 게 검열이란 말이에요. 위원장이 그걸 판단을 해요. 국정감사장이라고 함부로 다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전공정법 강의가 뭐 여기 관계 있다고 딱 하는 것 같이. 아 그거야 그 사람의 개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주장을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음성 못 들게 돼 있는데. 예전에 음성 다 떴습니다. 글쎄요. 바뀌면서 바뀐 거지. 들었어요. 자, 자시하지 마세요. 자시하지 마세요. 자, 김병욱 의원 이야기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편법을 사행한 부분을 지적한 거지. 위원장이 그럴 권한이 없다고. 아니 편법을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 국감장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네. 어떤 성공 정법 강의가 불법 가짜 뉴스라는 식이다 말씀하시는데 불법 가짜 자기가 그런 추측하겠습니다.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니 고발하자니까 가짜뉴스 6%. 지금 제가 안녕하세요. 지금 불러가지고 옥사 그러면. 방심위원장 불러다 조사하라고 하세요. 아니 국정감사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박찬대 의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물의 출력은 소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지시간에서 자유로이 허용하되 음성이 포함된 경우는 사전에 교수단체 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허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세요.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다. 자, 언제 들었어요? 전화해 보세요. 자, 김병욱 의원 질의하세요.